기본적으로 GMAT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가르쳐 봤었을 때 리스닝하고 리딩은 크게 문제가 없으셔서 대부분 스피킹하고 이제 라이팅에서 되게 조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수업은 대부분이 스피킹과 라이팅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리딩은 충분히 혼자서도 집에서 제가 문제 드리면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을 거라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요를 조금 살짝 먼저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거든요. 이게 리스닝하고 리딩하고 이제 스피킹하고 라이팅 총 4영역을 테스트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 그래도 시험장 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수는 40문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근데 IELTS의 메리트는 뭐냐면 답을 옮겨 적는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IELTS는 리스닝 같은 경우는 10분이 별도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답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L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를 아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별로 미리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의 포징 타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단 발음이 영국식 발음, 호주식 발음, 심지어 인도식 발음, 이런 발음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미국식 발음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IELTS를 공부하시는 동안은 BBC, 그러니까는 브리티시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뉴스나 아니면은 러닝 자료나 이런 것들도 주로 영국식이나 호주식 발음을 조금 익숙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섹션은 총 4섹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4개의 섹션인데, 섹션은 보통 3, 4 뒷부분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데, 섹션 1, 2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사회생활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냥 외출에 관련된 거, 캐주얼한 게 많고, 3, 4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육과 관련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리서치에 관련된 거라든가 조금 더 전문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수는 리스닝, 리딩, 스피킹이 다 똑같지만 이게 총 만점이 9점이에요. 그리고 0.5점 단위로 평가가 되는 거라서 결국에 여러분의 총점은 각각 항목을 더한 거를 평균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각각 항목을 더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평균이 6.75가 나왔다. 그럼 이런 점수는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7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나의 평균이 6.25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총점이 6.5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나왔을 때 2.5를 빼고 6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6.5를 준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40문제 똑같아요. 근데 리딩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60분, 1시간에 40문제를 푸는데, 이 40문제를 풀 때 섹션이 총 어떻게 들어가냐면 총 3섹션을 보셔야 돼요. 3개의 지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 3개에 40문제고 60분 동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리딩 같은 경우는 답을 따로 옮겨 적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객관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관식이랑 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문제 나중에 받으시면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건 이제 리딩이 나누어지는 게 IELTS가 크게 시험 종류가 2가지잖아요. 제너럴이 있고 아카데믹이 있는데, 우리 석박사 가시는 분들 전부 아카데믹이기 때문에 리딩 자체가 아카데믹이 더 어려워요, 당연히. 그래서 아카데믹 모듈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리딩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거, 경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9점이 만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라이팅은 자체가, 자, 얘도 시간은요 60분 주어져요. 그런데 라이팅 2개 쓰셔야 돼요. 2개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타스크 1, 그 다음에 타스크 2. 여기에 보시면 타스크 1은 150단어, 타스크 2는 250단어인데 이게 at least예요. 최소. 그래서 150단어를 최소로 주고 250을 최소로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내가 썼는데 248단어 나온다. 감점의 대상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에 대한 조건은 꼭 맞춰주셔야 되고, 내가 150자지만 180자 정도 썼다? 괜찮아요. 그런데 150자리 200자 정도 쓴다? 조금 길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감점의 요인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는데 반드시 최소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라이팅도 아카데믹과 제너럴이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 아카데믹이기 때문에, 자, 아카데믹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아카데믹에서 타스크 1은
제일 먼저 차트나 표나 그래프를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라이팅 할 때 보시겠지만 특정 어떤 데이터 같은 게 나와 있는 뭐 바그래프나 막대 그래프 그런 것들 보시고 분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스크 2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타스크 2는 250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에세이 스타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논제를 주고 그 논제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거의 장단점, 그거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너럴이든 아카데믹이든 타스크 2는 동일한 주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9점 만점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스피킹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스피킹인데, 스피킹은 파트가 총 3개로 나누어져요. 파트가 총 3개로 나누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면대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로 이제 이그자미너하고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 요 3가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키는 스피킹에서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물론 다 중요해요. 파트 1, 2, 3가 다 중요하지만 2단계하고 3단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파트 1은 굉장히 쉬워서. 그래서 파트 1은 어떤 식이냐, 우리 이제 요거 개요 잡으면 스피킹부터 시작을 할 건데, 파트 1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단답형이라기보다 딱 던져줘.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나와. 그런데 토픽의 종류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는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 1은 웬만하면 다 말을 잘해. 그래서 파트 2하고 3를 얘네가 집어넣은 건데, 파트 2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분 동안 큐카드를 보여줄 건데 1분 동안 준비를 해서 그래도 한 2, 3분 정도, 한 2분 정도,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고, 3단계라고 하는 파트 3는 이제 파트 2하고 연관된 조금 더 심층적인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영어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파트 2하고 3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조금 잘 공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9점 만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IELTS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보시면 리스닝 이제 밴드 스코어하고 리딩인데, 우리가 총 40문제에서 몇 개 정도 맞으면 몇 점이 나올까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40개에서 39개가 9점이지만 만약에 그날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하면 40개를 다 맞아야 9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되고, 이거는 이제 리딩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IELTS가 과거에는 종이로만 봤죠? 페이퍼 베이스드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직접 다 종이로 이렇게 풀고 그랬던 건데, 뭐가 나왔냐면 컴퓨터 베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IELTS 시험을 보실 거라면 내가 종이로 된 걸 볼 건지 아니면 컴퓨터로 시험 보는 걸 볼 건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둘 다 장단점은 있어서 제 추천은 일단은 둘 다 한번 봐보고 본인한테 좀 더 맞는 걸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봤을 때, 물론 금액적으로는 얘가 조금 더 비싸지만 가장 장점은 시험일로부터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빨리 점수를 내야 되고 시간이 별로 없으면 컴퓨터로 계속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열 같은 경우는 시험 횟수도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급한 사람들은 컴퓨터로 보는 게 훨씬 낫고, 이거의 또 메리트는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면 영타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이로 쓰는 것보다 그게 더 편하신 분들은 컴퓨터로 이제 라이팅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리스닝도 조금 메리트는 뭐냐면 페이퍼 베이스로 하면은 스피커로 해서 이제 교내 방송처럼 들어가는 거고, 컴퓨터로 되면 헤드폰을 끼고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들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하시면 되고, 단 공통적인 건 뭐냐면 스피킹은 1대1 면대면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종이로 된 걸 보시던지 아니면 컴퓨터로 된 걸 보시던지 그냥 면대면이다, 페이스 투 페이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스피킹을. 그래서 내가 리스닝, 리딩, 라이팅을 오전에 보고 스피킹을 오후에 나와 있는 타임 슬롯에서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피킹을 먼저 보고 리스닝, 리딩을 봐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시간을 조금 스케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게 컴퓨터 베이스고, 페이퍼 베이스 같은 경우는 스피킹 시간 자체를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내 시험이 한 1시 가까이 끝났는데 나의 스피킹 시간은 4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따져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 하는 게 더 좋을 건지.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좀 많이 보는 추세기는 해요. 페이퍼를 본다고 해서 컴퓨터를 본다고 해서 점수에 뭐가 좀 더 잘 나오고 이런 건 없으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IELTS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